이 언덕 사이에 있는 집들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쵸. 그런데 저는 이 언덕길이 돈으로 보입니다. 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임장을 해보고 이 언덕길을 경험해보고 고개를 돌리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요, 여기서 기회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할 때 위험한 거는요, 나쁜 입지가 아니에요. 이 봉천동이라는 이미지가요, 굉장히 언덕도 심하고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앞에 새로운 역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패스를 해버립니다. 근처에 상도동 있죠?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가격이 날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요, 상도동 재개발 대비해서 가격이 반값도 안 합니다. 와, 차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저렴한 이유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몰라서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건지는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언덕이 굉장히 심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올라가면 평지 아닐까요, 그래도? 아닙니다. 이 봉천동의 언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야, 보세요. 계속 언덕으로 이어지죠? 더 심해졌는데요? 예전엔 더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 봉천동이란 이미지가 잘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인 위치를 보자라는 거죠. 여기가 성현동 1021번지 모아타운입니다. 아. 근데 이 성현동 모아타운이 10분 거리에 서울대 입구역이 있어요. 2호선이죠? 네.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강남역까지 14분이면 갑니다. 서울에서 입지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빠르게 강남에 접근할 수 있느냐죠. 그쵸. 근데 우리 위치만 놓고 보면 어때요? 너무 좋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덕을 조금 넘어가면요,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걸어가기엔 벅차셔요. 네. 근데 마을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지하철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금은 없지만요, 저 아래 현대시장이 있습니다. 현대시장에 서부선이 들어와요. 현대시장역이 신설이 되는 거예요. 서부선의 핵심은요, 여의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 여의도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역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역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완전히 재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강남, 여의도, 서울의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로 보면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괜찮죠? 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아파트가 생기면은 이 언덕이 없어져요. 언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 노후된 이 인프라들은 전면적으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이 성현동 모아타운이 보시는 것처럼 언덕 굉장히 심하고, 네. 들어오시면 골목길이긴 한데 이 필지도 굉장히 작게 쪼개져 있어요. 와. 자, 이렇게 필지가 쪼개져 있고 언덕이 심하고 도로폭도 좁으면요, 기존에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던 이 대규모 방식으로는 진행이 좀 어려워요. 아. 그래서 서울시가 또 이런 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네. 소규모라도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모아타운입니다. 성현동 모아타운은요, 23년 6월에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서를 굉장히 잘 준비했겠죠. 그래서 25년 5월에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요? 원래 6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 하단에 있는 원래 상구역, 4구역에 반대 의견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체될 수밖에 없어서 상구역, 4구역 빼고 나머지 4개 구역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26일 날 관리계획 최종 확정이 됐고 지정 고시가 된 거예요. 지정 고시가 됐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의 계획 단계가 아니고요, 실행 단계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진위에 들려봐야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조합 방식이라기보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조합으로 진행하는 것 대비해서 속도감도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재개발이 잘 추진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확실히 면적이 굉장히 좀 넓긴 하죠. 네. 여기가 전체 74,000제곱미터예요. 와. 그러니까 모아타운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 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단순히 넓은 거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면적에서 얼마나 높게, 얼마나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쵸.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요, 1178명입니다. 애초에 기존 계획안이 1380세대였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조였죠. 네. 근데 이번 관리계획 승인에서 이 모든 구역 전면적으로 종상향을 해줬습니다. 오. 어때요? 용적률이 올라가죠? 네. 세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2.9세대예요.
와, 많이 늘었네요. 그쵸. 이게 단순히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네. 이 정도로 일반 세대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존처럼 사업성이 안 나오면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쵸. 근데 이 정도로 사업성이 나오면 주민들의 동의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종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나온다. 아파트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성현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했죠. 아, 그리고 여기 노후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건축물이 256동이 있대요. 근데 여기 노후된 건축물들이 172동이에요. 노후도가 67.2%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되거든요. 훨씬 더 상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뭐 준신축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죠. 다 빨개요. 그런데 건물도 건물이지만 제가 여길 돌아보면서 조금 더 심각해 보이는 거는 도로예요. 도로들이 굉장히 협소해요. 네. 그나마 여긴 넓어요. 근데 저 안쪽에는요 4m가 안 되는 도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4m가 안 되잖아요.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 나면은 큰일 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단순하게 신축 아파트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 도로 개편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재개발 정비 사업을 볼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개발 중에서 이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은천로 39길이 기존 6m였거든요. 네. 9m까지 확보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진입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재개발 볼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있죠. 우리 한 구역만 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 옆에 어떤 재개발들이 있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성현동도 혼자만 진행하진 않습니다. 외롭지 않죠? 네. 옆에 봉천 4-1-3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봉천 14구역이 있습니다. 4-1-3구역은 855세대, 그리고 우리 14구역은 1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럼 이 성현동 모아타운까지 합쳐서 4500세대가 더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아. 여기 둘러서 보시면 아파트 단지들 보이죠? 네. 여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그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이 퍼즐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퍼즐들이 맞춰지면서 전체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가 14,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 생기는 세대까지 합쳐서 거의 한 18,000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와, 그럼 그 18,000세대 중에 저희는 신축이잖아요. 맞아요. 이 중에서 이 성현동 모아타운이 가장 늦게 시작을 하고 가장 늦게 아파트가 올라와요. 근데 이 늦는다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이게 10년 후에 보면 가장 신축, 가장 새 아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싸겠네요. 가장 비쌀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여기는 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니까요. 입지 괜찮죠. 새로운 역도 생기죠. 그리고 사업성도 괜찮아요. 다만 언덕이 있을 뿐이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전면적으로 다 개편이 될 거기 때문에. 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요,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곳을 보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 관심 있게 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봉천동이라서요. 예. 그런데 우리 투자의 정석이 뭐죠? 사람들이 관심 많이 있어 할 때, 줄지었을 때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아직 안 보고 있을 때인가요? 아직 안 보고 있을 때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단편적인 예로 바로 옆에 있는 상도동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이 건물 때문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국사봉 터널이 있습니다. 네. 그 국사봉 터널만 나오면 바로 상도동이고요. 터널 나오자마자 오른쪽이 상도 16구역, 그리고 왼쪽이 상도 25구역. 이제 연번 부여받아서 동의서 진구 중에 있죠. 네. 그리고 그 아래가 올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상도 2상구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14구역, 15구역이 있겠죠. 자, 2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정이 됐잖아요. 여기서 지금 매물 구하려고 하면요, 갭 4억 이하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와. 그리고 연번 이제 부여받은 상도 25구역은요, 지금 매물 다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매물 자체가 없어요. 연번 부여받기 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집주인들이 지금 배액 배상하면서 계약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기가 뜨겁죠. 네. 근데 반면에 이쪽 성현동 모아타운으로 오시면 아직도 1억 초중반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살 수 있는 게 1억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터널 하나 차이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매물도 좀 아직 있어요. 매물이 있다라는 건요, 급매물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매수자 우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더 좋은 물건을. 아. 근데 상도동 가보면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하지만 여기는 아직 저렴하게 들어가고 또 협상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네요. 기회인 거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비구역이 다 완성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동작구 아파트가 더 비싼 거 아니냐,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맞네요. 그쵸. 네. 물론 동작구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할 거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건 실제 예를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상도동 15구역 바로 옆에 우리 상도 클라베뉴 아파트가 있죠. 네. 최근에 입주를 했죠. 여기가 최근 실거래가가 국평 기준으로 14억 3천입니다. 와, 비싸네요. 네, 비싸긴 하죠. 네. 그리고 이 성현동 모아타운 바로 인근에 최근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이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최근 14억입니다. 3천 차이밖에 안 나죠? 네. 비슷한 입지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신축이죠. 그런데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진짜. 예, 물론 동작구 평지에 있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싸긴 하죠. 네. 근데 비슷한 조건에서 본다라고 하면 큰 차이가 안 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성현동 모아타운 빌라라고 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단계가 거칠 때마다? 단계가 거칠 때마다 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놓고 비교할 수 있냐면요. 네. 이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봉천 4-1-3구역 그리고 봉천 14구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4-1-3구역은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요. 최종 통합 심의가 났습니다. 진행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반지하 물건도 6억 7천이에요. 와. 그리고 지상층은요 8억 7천부터 있습니다. 갭이요 6억 7억대입니다. 성현동 모아타운 대비해서 거의 4억 5억은 비싼 거예요. 갭이 6억 8억이라고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봉천 14구역 같은 경우에도요 매물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정상적인 매물은요 매매가가 10억입니다. 전세는 1억 1천에 맞춰지는데 그럼 갭이 8억 9천이에요. 여기도 사업시행 인가까지 났죠. 자, 이 성현동 모아타운이 지금 잘 안 알려졌고요. 광고도 안 되고 있고 사람들도 모르다 보니 관심이 없다 보니 가격이 늦게 반영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여기도 8억, 9억 따라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따라가죠. 그리고 14구역 4-1-3구역 대비해서는 훨씬 더 큰 세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1억대에 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진위도 들려봐야 되고요. 부동산도 가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위치가 다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참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지금 우리 추진이 들렸다 나와서 좀 확인한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기존의 앞쪽 라인 그 두 블럭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가 굉장히 좀 심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역 빼고 진행하는 게 맞대요. 근데 6월 19일날 고시가 날 예정이었는데 3구역에서 반대 동의를 6월 18일날 구청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구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4개 구역을 해서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정확한 정보가 좀 안 나와 있었어요. 왜냐면 이 구역이 뭐 넣었다 빠졌다 하면서 계획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시가 났으니 더 이상 변경되진 않고요.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동의서 진구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 진구를 하고 있진 않대요. 이거를 추진위원장님이 구정 이후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특히 구정 때 가족분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그때부터 진행을 해서 내년 한 5월, 6월까지 예상을 한대요. 저희가 동의서를 한 구정 그때부터 받을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이제 여기 자녀분들도 오고 그때부터 홍보안이 날 것 같아서 그때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5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생각보다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많이 안 오른 상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주민들 상대로만 하고 있고 투자자도 상담 안 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그러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냥 이 주민들 대상으로만 이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좀 설명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가 되고 광고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수는 있겠죠. 그쵸. 저희가 지금 부동산 들렸을 때는 확실히 1억 초중반대 물건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놓치면은 더 비싸지긴 하겠죠. 확실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확실히 가격은 점프합니다. 더 안정적이잖아요. 사실 우리 정비 사업 진행할 때 어려운 산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 인가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율 75%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산을 넘었다라는 거는 진짜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가격이 많이 점프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되기 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법적인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이 아니라 소정법을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원칙적으로 입주권 승계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5년 보유하고 3년 실거주 요건을 맞춘다라고 하면 그 물건은 받으셔도 되긴 하지만 이미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 매물 자체가 희소하면요, 가격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매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성현동 모아타운에 있는 물건은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함으로써 확실하게 수익을 좀 가져가고 싶다. 혹은 자녀분의 명의로 들어가서 이 서울에 이 괜찮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거겠죠.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바로 단기하는 것보다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네. 구역이 여러 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제가 어디가 좋은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방송상에 얘기를 해버리면요. 아, 그 구역만 몰리겠네요. 그쵸. 그럼 구역이 여러 개 있는데 꼭 피해야 할 구역도 있는 거네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아,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구역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현재 4개 구역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진행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 구역마다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뭐 동의율, 각각의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재개발 구역의 리스크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칭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인터넷 상으로 그냥 유튜브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직접 현장에 와서 발로 뛰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 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 여기에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그쵸. 제가 매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야 명확한 숫자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토지 등 소유자 대비해서 얼마나 분양하는지, 주변 아파트 가격은 받쳐줄 만한 위치인지, 일단 토지 등 소유자 대비 분양 세대 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사업성은 나옵니다. 근데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20년들이 넘은 아파트들만 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어렵지만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네. 힐스테이트 관악 센트시엘이죠. 여기가 최근에 14억 실거래를 찍었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 18억 이상이에요. 와. 그럼 충분히 여기도 아파트가 올라가면 그 이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미 재개발 진행 중인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20억 정도는 받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성현동 모아타운 임장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성현동, 봉천동은요, 확실히 언덕도 심하고 오래된 건축물도 많고 도로도 좁고 협소하고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요, 강남 가기도 편하고요, 여의도 가기도 편한 이 숲세권의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이 봉천동이라는 그 이미지, 그 관성 때문에 가격이 늦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가 아니라 인식이 늦게 반영되는 곳에는 우리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들을 잘 포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가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편한 투자는 아니에요. 우리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요,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중간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시기에 서울 신축 아파트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더 소액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그 입지를, 그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 언덕길이 심해도 좁은 골목이어도 계속해서 임장 다닐 예정입니다. 좋은 정보들 계속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